그 당시에 저는 바깥에서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야겜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야겜에 둘러싸여 행복했습니다만 어머니는 그런 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발 좀 집에서 꺼져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집에서만 있지 말고 바깥에서 놀기도 하라면서요. 내 나이가 몇 갠데. 그러던 와중 친구 A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랑 같이 일본에 다녀오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어머니와의 일도 있었기에 저는 마침 잘 됐다 싶어 친구 A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오사카에 도착하게 된 저와 친구 A는 먼저 저희들의 숙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숙소로 정한 곳은 캡슐 호텔이라는 숙박업소로 일반적인 호텔처럼 방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일반 호텔에 비해 숙박비가 정말 저렴한 편이었죠. 참고로 캡슐 호텔을 숙소로 정하게 된 것은 숙박비를 아끼자는 A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는데 집에 돈이 존나게 많은 금수저 새끼인 A가 어째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저한테 한 푼도 내주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었을까요? 치사한 새끼. 저는 저에게 배정받은 캡슐을 둘러보면서 캡슐 호텔의 심각한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캡슐 호텔의 구조가 사방이 트여있고 방음이 전혀 안 돼서 캡슐에서 떨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캡슐 호텔을 가자고 한 A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샤워실에서 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다리를 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저와 A는 캡슐 호텔에 짐을 맡기고 나서 여행을 즐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여행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관광지고 나와리고 좆대로 아무데나 갔죠. 이자카야에서 꼬치 뜯으면서 술 마시고 텐진 마찌리에서 축제 구경하면서 마시고 메이드 카페에서 모에모에 큐 하면서 마시고 나시고 밤이고 하루 종일 퍼마셨습니다. 그렇게 곤드레 만드레 술만 처마시던 어느 날 가라오케에서 꼬마마법사 레미 오프닝을 열창하고 술에 꼬른 채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A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캡슐 호텔에 복귀했습니다. 해롱해롱한 상태로 어떻게든 샤워를 마치고 캡슐에서 이불을 덮고 잠에 들려는 순간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족같은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찌걱찌걱거리는 정체불명의 소리는 일정한 간격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저는 소음의 정체가 어렴풋이 짐작되었습니다. 방음도 안되고 사방이 트여있는 이 캡슐 호텔에서 리드미컬하게 딸치는 새끼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캡슐 호텔은 남녀의 플로어가 따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음의 발생 원인이 여자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수면을 방해받은 탓에 조금 짜증이 났지만 하루 종일 달려서 몸이 너무 피곤했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딸치는 소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캡슐 밖으로 나온 저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옆 캡슐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파악했지만 저는 갑자기 냉정해져 버렸습니다. 시비가 털려서 싸움이 나면 이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친구 A가 있어서 태그 매치가 가능하니 위기 상황이 오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꼽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가서 소리가 나는 캡슐의 벽을 두드려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크를 하기 직전까지 소리가 나던 캡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반응이 너무 빨라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목적을 달성한 제 마음은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산뜻한 기분으로 캡슐에 돌아와서 잠에 들기 위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족같은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빡쳐서 눈깔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신사적인 저라도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들었죠. 농락당했다고 생각하니 눈에 뵈는 게 없어졌던 저는 한달음에 오른쪽에 있는 캡슐을 향해 달려가서 캡슐의 벽을 주먹으로 꽝꽝 두드려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벽을 두들게 돼도 딸치는 소리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랑곳 않고 격렬하게 흔들어 제끼고 있었죠. 저는 무시를 당해서 야마가 돌아버린 나머지 커튼을 열어 제껴서 직접 답판을 찍기로 했습니다. 화가 난 제가 손을 뻗어 커튼을 옆으로 제끼자 놀랍게도 캡슐 안은 텅 비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캡슐 내부를 목격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의 방향이나 인기척을 미루어 보아 이 캡슐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캡슐을 착각했던 건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느샌가 딸치는 소리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찝찝한 기분이었지만 별 수 없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시 캡슐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발끝에 무언가가 닿은 느낌이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에 닿은 것은 어떤 기억이 없는 갈색 구두였습니다. 이 캡슐 호텔은
실내용 슬리퍼를 따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보관함에 신발을 넣어두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신발을 가지고 다닐 이유는 없을 텐데 저는 의구심을 품으며 캡슐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캡슐에 돌아와서 이불에 몸을 눕힌 저는 아무리 그래도 또 그러지는 않겠지 싶어 눈을 감고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쯤 되니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캡슐에서 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저의 시선은 다시 방금 전의 캡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캡슐에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 커튼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커튼의 색감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캡슐 안에서 묘한 그림자가 꿈주럭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어 다시 한번 망설임 없이 커튼을 옆으로 제껴버렸습니다. 그러나 캡슐은 또다시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꿈지럭거리던 사람 그림자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죠. 엄마야 씨발. 저는 등골에 소름이 끼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공포영화도 혼자서 못 보는 겁쟁이 새끼였거든요. 소음이고 나발이고 일단 보금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빤스런을 하려고 한 순간 문득 방금 전에 봤던 갈색 구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캡슐을 오가는 동안 구두를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을 뿐더러 누군가가 구두에 손을 댈 여유조차 없었을 텐데 구두는 한 걸음 떨어진 장소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캡슐에 돌아오자마자 구석에 자리 잡고 스마트폰으로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해도 A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씹새끼는 하여튼 중요할 때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은 옆에 캡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캡슐 호텔에는 저와 A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숙객도 많았는데 방금 전부터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데다 특히 새벽 시간이 되면 일부 개념 없는 관광객들이 지그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느라고 존나게 시끄러웠었는데 오늘 밤은 복도가 싸늘하리 많지 적막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딸치는 귀신이라니 너무 병신 같았거든요. 술기운이 남아서 헛것을 본 거였겠지 싶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자려는데 또다시 옆에서 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족같은 소리에 의욕이 남아있었던 저는 이번에도 원인을 찾지 못하면 포기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고 을씨년스러웠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캡슐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캡슐은 방금 전에 왔을 때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딸치는 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그 묘한 그림자 역시도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비해서 묘하게 움직임이 굼뜨기는 했지만 술기운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인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윽고 각오를 다지고 커튼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 순간 저의 위험감지 센서가 마구 작동했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란 제가 신변의 위협을 감지하게 되었을 때 저의 뽀갈이 마구 진동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병신 같지만 굉장히 유용한 감각이었는데 커튼의 내부를 확인한 그 순간 저의 뽕알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새하얘져서 캡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갈색 구두가 또다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과 같이 복도를 지나간 사람이 전혀 없었음에도 구두는 놓인 위치가 말끔하게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캡슐을 향한 채로 저는 구두를 보고 정말로 지려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캡슐에 돌아오자마자 구석에 박혀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치는 소리는 여지없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음먹은 대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지만 어째선지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옆 캡슐에서 들려오는 딸치는 소리는 소리가 이동하는 듯한 거리감과 동시에 들려오는 간격이 좁혀지는 느낌이 들더니 이윽고는 제 캡슐 앞에서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흐늘거리는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커튼 건너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인기척에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 되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저 새끼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금만 손을 뻗으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빌빌거리며 천천히 커튼으로 기어가 아주 조심스럽게 커튼에 손을 뻗었습니다. 콧등으로 커튼의 밑부분을 살며시 들쳐 올리자 커튼의 틈새를 통해 시야에 들어왔던 것은 그 갈색 구두를 신고 있는 누군가의 발이었습니다. 커튼을 들쳤으니 무언가 반응을 보였을 법도 한데 그 발은 약간의 미동도 없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묘한 각도에서 들려오는 딸치는 소리, 저의 머리 위에서 느껴지는 뭔가 그 족같은
사실은 뭐 남양 특집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니까 그 다음에 스펙타클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쫄려서 그냥 이불 뒤집고 자빠져서 잤거든요. 무섭잖아. 나는 마음이 여리단 말이야. 다음날 A에게 어제 일어난 사건을 말해준 저는 개쫄보 병신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